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동 수원지 일대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그런데 이곳이 불법 건축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서 단속도 쉽지 않은 데다 처벌도 솜방망입니다. 오늘은 먼저 류재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회동 수원지 근처 비닐하우스. 언뜻 농사용 같지만 장독대와 빨래 건조대, 나무 벤치 등 사람 사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택용으로 무단 변경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동 수원지입니다. 그만큼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이 주변에 지어진 건축물들엔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원지 바로 앞에 들어선 단층집. 숙식이 가능한 방에다 화장실까지 만들고 내부를 개조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곳은 농사용 창고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하다 단속됐습니다. 적발된 곳만 금정구 일대 101곳. 회동 수원지에서 불과 50m 거리 안쪽은 생활 하수가 그대로 흘러내리는 지역이지만 불법 건축물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일대의 불법 건축물하고 축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주택 신축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용 창고는 가능하다 보니 일단 건축 허가를 받은 뒤 무단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해부터 농사용 창고를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받은 사례만 32건. 이 중 이미 4건이 무단 용도 변경으로 적발됐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체납된 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관할구청은 시정 명령만 내릴 뿐 단속이 힘들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묘하게 어떤 법의 그런 악점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거를 저희들한테 단속이나 제보 이런 게 없으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불법 건축물들. 부산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에서 만취한 화물차 운전자가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고의로 3번이나 들이받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죠. 당시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었는데요. 이후로 이 운전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도로에서 흰색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갑자기 들이받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화물차로 다가가자 차를 뒤로 후진시키더니 다시 승용차를 추돌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하는데도 차를 계속 후진시키며 2번, 3번 더 세게 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 부인과 2살, 3살 배기 딸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뒤에서 차를 막았는데 계속 차를 막고 있어. 차가 멈춰있는데 계속 막고 있어요. 화물차는 경찰도 뿌리친 채 달아나다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운전자 55살 최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고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집행유예형을 유지하며 사회봉사 등만 추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을 고민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에서 고의로 차를 3차례나 들이받고 도주한 죄질에 비춰 솜방망이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엄중하게 무겁게 처벌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용기 있게 던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 좀 더 국민적 합의나 여론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고.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하는 윤창호법까지 발의된 만큼 보다 엄격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뒤에 화면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 현재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 본부세관 청사입니다. 135년 동안 그야말로 부산항과 고락의 역사를 함께 해오는 관청이죠.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세관 건물은 지난 1970년에 지어진 건데요. 보시다시피 좀 투박하면서 그냥 일반 관공서 같은 느낌이 강하죠. 원래 세관 청사는 좀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1911년에 건립됐던 옛 부산 세관입니다. 고풍스러운 멋을 지닌 건축물로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1979년에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세관이 최근 부산항을 상징하기도 했던 이 옛 건물을 복원해서 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관건은 역시 예산 확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민성빈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1911년 건립된 옛 부산세관. 붉은 벽돌과 화강석을 사용한 르네상스식 건물로 부산시 유형문화재 22호로 지정됐습니다. 부산항을 상징했던 이 건물은 안타깝게도 지난 1979년 부둣길 확장과 함께 철거됐습니다. 이제 80년대 새로 생길 때 그 앞에 있는 도로들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개발이 우선된 어떤 이러한 그 생각들 때문에 그 건물이 철거가 된 거죠. 최근 북항 재개발 활성화에 맞춰 부산항 100년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옛 세관 건물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올해 14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역사를 말해줄 만한 근대적인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 세계적으로 가보면은 대개 다 그 세관의 건물은 그 개항의 역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항 재개발 구역 내 일부두 인근이 유력한 복원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세관은 일부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맞춰 옛 건물을 박물관으로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항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국회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 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산 문제로 건물 복원이 여러 차례 무산된 만큼 이번에도 예산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부두인 부산항이 북항 재개발로 새롭게 태어나는 가운데 부산세관 옛 건물이 부산항 역사의 상징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다음은 교통단속 분석 결과 연속 보도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경찰의 교통단속 건수가 늘어날까요, 줄까요? 단속이 눈에 띄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교통단속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늘 있었는데 취재팀이 지난 3년 반에 150만 건의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게 상당 부분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재형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 6월. 여론 추이 하나하나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150만 건의 현장 교통단속 건수를 2015년부터 시기별로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해 상반기,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29% 줄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던 올해 상반기엔 전년 대비 무려 68%나 감소했습니다. 현장 교통단속은 무인단속과 달리 경찰이 직접 운전자를 식별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 정부의 교통단속 방향이나 시책 등에 따라 단속 실적이 요동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시적이고 좀 홍보형 이런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처럼 뭐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든지 그거보다는 좀 가시적으로 경찰관들이 보여주면서 어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목적으로. 또 단속 실적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의 상관관계도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통단속을 강화할수록 당연히 사고가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마다 단속 건수가 오히려 줄어든 만큼 교통사고도 덩달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많이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시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단속을 많이 아무래도 뭐 실적이 제일 실적이? 예, 여기서 이제 세우기가 제일 나으니까. 경찰의 교통단속을 두고 세수 확보나 실적 쌓기용 아니냐는 비난, 혹은 선거 영향 등 정치적 배경 등을 두고 의심을 하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는 걸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민선 7기 부산시 내년도 예산안이 사람이 우선인 부산이란 기조에 맞게 개편됐습니다. 주로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부산시 전체 예산 규모는 12조 9,123억 원. 올해보다 9,132억 원이 늘어 사상 최초로 12조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핵심은 복지 예산. 모두 4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2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신규 복지 사업으로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지원에 195억 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 보육률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면서 127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사람에 투자합니다. 민선 7기 시정 운영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배우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민선 7기 투자의 최우선입니다. 일자리 예산도 1조 4,05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61억 원이 늘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가치 일자리에 7,557억 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에 3,739억 원이 배정됩니다. 산하기관에 대해선 예산의 20%를 유보했습니다. 경영혁신 상황을 봐서 나머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경영혁신을 바라는 차원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지원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필요하다고 주는 게 아니고 기본 원칙을 또 만들고 해서 가고자 하는 긴장도를 만들기 위한. 이 밖에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280억 원, 도시공원 보존에 1,130억 원이 투입됩니다.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한 민선 7기의 첫 예산안이 시의회의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사하구 당리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앞 옹벽에서 큰 돌이 떨어지는 사고가 나 아파트 관리실 직원 67살 김모 씨 등 2명이 다치고 주차 차량 석 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낮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옹벽 일부가 붕괴되면서 낙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고 현장을 통제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12일 개회하는 274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LCT 측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선물을 받은 부산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4명을 불러 직무 관련성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출석 요구를 받을 현직 부산시 공무원 4명은 1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 1명과 전현직 실장과 본부장들로 검찰이 LCT 비리 수사와 관련해 부산시에 통보한 18명 가운데 4명입니다. 이들은 LCT로부터 골프 접대나 장기간 명절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자신의 징계 논의날 당 회의가 아닌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를 찾았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오전 윤창호 씨가 입원한 해운대 백병원을 찾아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죄하고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윤창호법 지지를 호소하며 음주운전은 살인이란 발언을 한 지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퇴 압박까지 받았습니다. 이날 당 징계회의는 당사자 불참 등으로 아무 결정 없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윤 시의원은 오늘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자유한국당 소속 동료 의원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장에 들어가 기자회견을 중단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LCT 연루 공공기관장 인사 2명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주최한 기자회견장에 들어가 누가 적폐 세력이냐며 소동을 빚었고 이 때문에 기자회견이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투자회사 대표 42살 최모 씨가 호주 은행 계좌에서 빼돌린 9억 6천만 원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검찰은
호주 연방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호주 당국에 추징 보전 집행을 청구하면서 이에 압박을 느낀 A씨가 빼돌린 금액을 자발적으로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철갑상어 양식장 건설 사업권을 따내려고 말레이시아 공기업 간부 3명에게 7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 회사 돈 175만 호주 달러, 한화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